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미레이 한국어 미래입니다.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끝나지 않는 러닝 유행인데요. 혹시 이번 영상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같은 주제의 토픽 3, 4급 레벨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분홍색 썸네일의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길을 걷거나 공원에 가보시면 달리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러닝이 국민 스포츠처럼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밖에서 달리는 것이 대세가 되었어요. 대세는 많은 사람이 따르는 흐름이나 경향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쓰는 것이 대세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런 러닝 열풍 덕분에 주말마다 공원에 가면 활기가 넘쳐요. 사람들이 함께 땀 흘리며 달리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러닝에 빠졌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러닝의 단순함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러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편한 운동복과 운동화만 있으면 끝. 맞아요. 비싼 도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 같은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러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성비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가격 대비 성능의 줄임말로 투자하는 돈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뜻이에요. 러닝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얻을 수 있으니 정말 최고의 가성비 운동인 셈입니다. 또 러닝은 시간과 장소에 크게 얽매이지 않아요. 얽매이다는 어떤 것에 구속되거나 제한을 받다는 뜻이에요. 바쁜 직장인들도 퇴근 후 밤에 달릴 수 있고 아침 일찍 공원에 가서 달릴 수도 있죠.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운동이 된 것 같아요. 러닝은 크게 혼자 달리는 방식과 여럿이 함께 달리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달리는 모임을 우리는 보통 러닝크루라고 불러요. 혼자 달리는 건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러닝크루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 명이 함께 달리면서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힘든 순간에 서로 격려해주면서 더 오래 달릴 수 있어요. 운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죠.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에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있듯이 러닝크루에도 명함이 있어요. 최근 일부 러닝크루가 너무 많은 인원으로 길을 차지하고 점유하고 달리면서 다른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즐겁게 운동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혼자 달리는 사람이든 함께 달리는 사람이든 공공질서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달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모두가 즐거운 러닝 문화가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엔 저의 러닝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도 이 러닝 유행에 동참해서 올해부터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런데이라는 어플을 이용하고 있어요. 초보자를 위한 30분 달리기 코스가 있는데 1분 달리기, 2분 걷기처럼 단계별로 알려주니까 러닝에 지식이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정말 딱이었어요. 솔직히 아직 그 30분 코스를 완주하지는 못했어요.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셀 수 없이 많았고요. 하지만 놀라운 건 매일 달리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거나 페이스가 조금씩 빨라지는 걸 볼 때마다 엄청난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러닝을 하고 나면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뭔가 개운해지는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이 들어요. 저는 러닝이 체력이 좋아지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취감이 바로 제가 매일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밖으로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러닝은 진입 장벽이 낮은 운동이지만 몇 가지 아이템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고 즐겁게 달릴 수 있어요. 이런 유용한 물건들을 한국 사람들은 꿀템이라고 부릅니다. 꿀처럼 달고 좋은 아이템이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운동화예요.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기 발 모양에 딱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신발은 발목이나 무릎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꿀템은 암밴드예요. 휴대폰을 팔에 고정하는 장치인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면 달릴 때 움직여서 불편하거든요. 암밴드가 있으면 음악도 편하게 들을 수 있고 달린 거리나 시간을 재는 어플을 보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밤에 달리기를 즐기는 분들은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해요. 한국어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밝은 옷이나 빛나는 장비를 착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또 러닝을 시작한 모든 사람이 겪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죠. 바로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은 마음을 먹은 지 3일을 못 간다는 뜻으로 결심이 약해서 쉽게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공부를 시작할 때도,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도 이 작심삼일의 유혹은 정말 강하죠. 저도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오늘 하루쯤이야 하고 쉬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이런 고비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습관화예요. 러닝을 의무감으로 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루틴으로 만드는 거죠. 일단 밖에 나가서 딱 5분만 뛰어보는 거죠. 5분만 뛰려고 나갔다가 이왕 시작하는 거 10분 뛰자 하고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는 보상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러닝을 마친 후에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는 거죠.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처럼 힘든 운동 후에는 달콤한 보상이 있어야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즐거움이 작심삼일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러닝 문화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대회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처럼 1년 내내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가 정말 많이 열립니다. 5km, 10km 같은 짧은 코스부터 21km의 하프, 42.195km의 풀코스까지 다양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큰 인기예요. 대회를 안주하고 나면 받은 메달을 목에 걸고 인증샷, 인증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었습니다. 완주 메달을 보면 나도 이걸 해냈구나 하는 엄청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마라톤은 이제 단순히 달리는 것을 넘어선 도전의식의 상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에 참가해서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달리기 실력을 계속 향상시키는 과정이 바로 자기계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라톤은 우리에게 너는 어제보다 더 강해질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러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러닝 필수템부터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노하우, 그리고 열정적인 마라톤 문화까지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한국어 공부도 러닝도 모두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오늘 저희가 배운 작심삼일 타파법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개발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시길 응원할게요. 여러분도 러닝을 좋아하시나요? 단거리 달리기와 장거리 달리기 중 어떤 것을 더 잘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 또 봬요. 안녕.